균형 발전이 조금 덜 돼가지고 지역별로 그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나. 18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시면서 조금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인식을 쌓게 된 게 장기 집권이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임기 후반에 뭐 부마 항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민주화가 잘 작동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권력을 이제 얻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 잘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도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는 유신헌법을 통한 독재 체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7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으니까 장기 집권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다소 과격한 정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과 과가 명확하게 갈리는 분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진영 간의 평가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분이다. 이 정도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했고 나름의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군사 독재, 또 민주화에 대한 어떤 저해, 민주화의 후퇴,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나마 좀 많이 유보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들은 공과 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3.15 부정선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군부 독재로 후퇴시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지금 잘못된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학생들은 제대로 배울 기회를 이미 교과서나 또는 약간 편향성을 가진 교사에 의해서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은 그 5.16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축이 이동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적 축의 이동이야말로 혁명적 변화이기 때문에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런 경제 발전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반공 그것이 없었다면 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꼽힐 수 없었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고 마치 그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이 민주화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하고 또 국정교과서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검정교과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대안교과서라든지 또는 다양한 읽을 거리들이 많이 양산돼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역사를 접할 때부터 이미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될 총책임자인 교육감님들이 편향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로 표현하는 건 좀 힘드시다면 글로 짧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신 거에서 이 QR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한다. 박정희와 5.16은 뭐라고 생각한다. 한번 단어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떠오르는 거. 여기 보시면 독재자라는 인식, 유신 독재, 장기 집권, 뭐 혁명, 경부고속도로, 기적을 만들어낸 대통령, 새마을운동, 혁명, 경주, 뭐 이런 단어, 장기 집권, 독재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아마도 경제, 그리고 독재자, 뭐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역사와 관련돼서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단어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할 점 또는 비판할 점, 그리고 5.16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희 혁명 단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 이 박정희 의장은 4.19의 진정한 완성은 사실은 5.16 혁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 사실은 자신은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지만 불가피하게 중병에 걸린 환자인 대한민국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 5.16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이라든지 주체의식혁명, 확립혁명, 근대화혁명,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받으신 교과서에는 4.19는 혁명, 5.19는 군사 정변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4.19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혹은 뭐 어떤 연결점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는지 교수님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16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시킨 것은 맞지만, 이것을 혁명이라고 지칭하기에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에서는 좀 차별점이 분명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정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4.19를 혁명으로 볼 거면 5.16을 혁명으로 보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물론 혁명적인 어떤, 그러니까 4.19와 5.16이 근대국 건설을 향한 어떤 통일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5.16을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정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혁명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도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4.19 혁명 때 학생들이나 5.16 혁명 때 그 군인들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본질적인 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같은 교류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19 같은 경우는 좀 정당성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고, 이제 어쨌든 잘못된 거에 한 거니까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5.16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건 정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앞서 들었던 그 군사정변을 동반한 혁명이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당시의 장면 정부 분위기를 봤을 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습한 바로는 거의 시위를 하지 말자는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이고, 심지어 당시에 6.25 전쟁이 얼마 안 끝난 후였기 때문에 북한의 침공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당시 민주당 정부가 무언가 비전이나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좀 약간 이걸 통합을 하고 좀 더 내가 단결을 보겠다라는 점에서 5.16 혁명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들 손에 쥐어진 교과서 자체도 혁명이라고 쓰여진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표현의 자유랄지 아니면 관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용되지 않는 그런 체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닐까.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서로 담론의 투쟁을 갖고 이미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자유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일단 의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의견도 일단 딱 규정이 돼 있어서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고, 그 교과서만을 근거구조로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은 혹시 학교에서 만나시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런 책이나 또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못 들어보셨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셨을 때 사진은 유경수는 워낙 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이제 비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 때만큼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세종으로 거의 다 찼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왜 그랬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냥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였으면은 국민들이
그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왔을까요? 상당한 존경심이 있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냥 군사정권 이렇게 독재자고 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모든 게 잘못됐고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우리한테 오늘도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은 나는 혁명이든 쿠데타든 조국 군대화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그 말만으로도 지금 당시에 정말 우리는 빌어먹는 남한테 원조받아야 살 수 있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걸어먹는 국민이 될 수 있게 줬고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5.16을 혁명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렇게까지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5.16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개가 됐다라고만 서술된 것 같다는 측면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5.16 혁명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당대 사회상이 있었고 그 사회상에서 어떻게 5.16이라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말할 것 같은데요. 탄압, 군사 정변 이런 게 좀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보다 좀 더 긍정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전보다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과 5.16의 어떤 관계성을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서술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 교과서 집필진이 된다면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집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5.16이라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5.16의 거의 전과 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갔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을 준다면 더 의미 있는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점들, 5.16으로 인해서 완화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언급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5.16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사정변이라는 말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16 혁명 다시 재고를 하고 이제 경제나 사회나 외교의 축이 되었다. 5.16을 통해 이렇게 축 형성이 됐다를 중심적으로 집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건을 두고 정변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라고 시각에 따라 한 끗 차이로 다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과서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5.16뿐만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이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교과서에 배운 내용만으로는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열린 공론장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거의 목적에서 특히 역사 교육을 하면은 그 과정을 평가하는데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의견이 일단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 서술이 되고 당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진 상태에서 서술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교과서는 그러한 점을 그렇게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적의 인식이 쭉 끝까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봤지만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똑같이 집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거의 6년간 똑같은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인식이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교육이든 또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런 좀
관점을 주입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런 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개혁이 있어야 역사 교육의 방향 개선도 가능하고, 그때야 비로소 4.19와 5.16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어떤 서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16을 이제 교과서나 그런 지식, 외부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다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제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으로 와서는 당일에는 쿠데타였지만 그 이후에는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사건에 놓고 정변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 이 모든 거는 시각에 따라 한 끗 차이로 보이는데, 이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 또한 한 번 더 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보면서 약간 당시 시대상을 위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상에서 박정희가 어떤 인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 뭐 정치적이나 특히 사회적이나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전까지 저는 그런 현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평가를 어떻게 유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미뤄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이 사람은 긍정적이다 아니면 뭐 부정적이다 이런 인식을 좀 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인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5.16에 대해서 군사정변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정치라고 생각만 해도 약간 금기시된 소재, 어려운 소재,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 아카데미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약간 인식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5.16이 가는 의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5.16 전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 이제 4.19가 연기가 되면서 걔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발전을 해 나갔는지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박정희 대통령 하면 그냥 새마을 운동, 경제 발전, 과학기술 발전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비판적 사고와 이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넓은 사고와 열린 사고를 갖게 되었고, 이제 5.16을 통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5.16을 이제 군부 독재 정부를 이제 있게 한 쿠데타라고만 알고 있었어서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에는 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느낀 점은 일단 4.19 혁명과 5.16이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의 이란성 쌍둥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혁명이다라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그게 제일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4.19는 어떤 민주적인 혁명의 과정이었고, 5.16은 그러한 교과서의 이분법적인 서술에 의하면 그런 5.16은 4.19의 어떤 민주주의 물결을 좀 가라앉히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자 가장 핵심적으로 얻어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그 궤적을 추적하거나 또는 추이를 살펴보거나 그런 시간차를 두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이 기획이 색다르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계획이 청년이나 또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년기에 맞는 어린 학생들한테도 또 그 학년기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16을 꼭 쿠데타라거나 혁명이라거나 한 단어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과가 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공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거나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16 혁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5.16은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정은 적절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숨 쉬는 이곳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5.16 사건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5.16이라고 하면 십수년 뒤에 발생했던 신군부에 의한 12.12, 5.17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라는 규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1961년 5.16을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 역시 그냥 그것을 쿠데타로만 이해하고 있었느냐? 제가 그 시기에 사료를 읽어본 바에 따르면 조금은 다른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진보적 지식인의 대표로 생각하는 장준하 선생 같은 분도 5.16이 일어난 직후에 그것을 4.19를 계승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칭하면서 4.19와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립한 장면 정권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1961년에 혁명 담론에 비춰볼 때 5.16이라는 사건은 충분히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조건을 갖추었을 가능성,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취지와 강의에 대한 기획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더 먼저 컸습니다. 그런데 늘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고 또 학생들한테 교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또 다른 데서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응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과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이고 또 그간에 만나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지 그간의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역사교육을 새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에게도 많은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대사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 어떤 형태든 특히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